비가 내리는 졸업식 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수아야, 너를 사랑해.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서울의 봄비가 거리를 적시던 그날, 나는 지은으로서의 삶을 영원히 포기할 각오를 했다. 고등학교 졸업식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날이었지만 나에게는 끝과 시작의 경계선이었다. 교복을 입은 채로 강당을 빠져나온 우리는 학교 뒤편의 오래된 벚꽃 나무 아래로 달려갔다. 수아의 손이 내 손을 스치자 그 따스함이 내 영혼을 불태웠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까웠다. 친구라 불리던 그 거리감 속에서 내 사랑은 조용히 자라났다. 하지만 오늘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수아는 나보다 1살 많았고 그 나이 차이는 우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그녀는 항상 밝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 같았지만 속으로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에 짓눌려 사는 소녀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전형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눈치를 보며 완벽한 딸아이를 키우려 애썼다. 수아는 그런 기대 속에서 숨이 막히는 나날을 보냈다. 나는 평범한 집안의 외동딸로 예술에 재능이 있어 미대 진학을 꿈꾸는 소녀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수아만이 가득했다. 우리는 같은 반에서 만나 함께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카톡으로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다. 그 대화 속에서 나는 그녀의 상처를 보았고 내 사랑이 싹텄다. 그날 아침, 졸업식 직전, 나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다. 수아야, 나 너 좋아해. 아니, 사랑의 말은 쉽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런 고백은 폭탄과 다름없었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여고생 사이에서 그런 감정은 스캔들 그 자체였다. 뉴스에서 본 기사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소녀들, 학교에서 따돌림당한 이야기들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수아의 미소가, 그녀의 손길이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았다. 졸업식이 끝난 후 우리는 교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수아는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었다.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학교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 비가 우리의 감정을 씻어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수아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미대. 그림 그릴 거야? 너는? 의대. 아빠가 그러시니까. 그녀의 대답은 무거웠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수아야, 나 사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쏟아냈다. 너를 사랑해. 친구가 아니라 여자로서. 이 감정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 매일 내 생각만 하고 내가 웃을 때 내 세상이 밝아지고 내가 슬플 때 내 가슴이 찢어져.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잘못된 거라지만 나한테는 유일한 진실이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다. 지은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게 보였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수아야, 어디야? 빨리 집에 와. 졸업식 끝났으니 가족 모임 가야 해. 수아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내 손을 놓고 일어섰다. 지은아, 나오 갈게. 미안. 그리고 그녀는 달렸다. 비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무너졌다. 고백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울었다. 수아의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수아가 갑자기 집을 나갔대. 가족이랑 싸웠나 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사라진 이유가 나 때문일까? 공포가 밀려왔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수아를 찾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다. 서울의 번화한 아파트 단지, 그녀의 집 앞에서 나는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아의 어머니가 나왔다. 지은이. 수아는 여행 갔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알았다. 수아는 도망쳤다. 가족의 압박, 내 고백의 충격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다. 나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미성년자라 가족 문제로 치부될 뿐이었다. 한국에서 특히 LGBT 청소년의 실종은 쉽게 묻혔다. 나는 혼자서 수아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SNS를 뒤졌다. 마지막 포스트는 졸업식 사진, 내 옆에서 웃는 그녀였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축하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고요했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던 장소를 떠올렸다. 한강공원, 우리가 함께 산책하던 그곳. 비가 그친 오후, 나는 한강으로 달려갔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그녀의 그림자를 찾았다. 수아야, 내 외침은 바람에 흩어졌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 벤치 아래에 떨어진 그녀의 목걸이, 우리가 함께 산 은색 하트 모양의 것, 그녀가 여기 왔었다. 그 목걸이를 쥐고 나는 울었다. 수아는 왜 사라졌을까? 그녀도 나를 사랑했는데 왜?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수아랑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한국 가정에서 딸의 동성 사랑은 재앙이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따뜻했다.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해.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용기를 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수아를 엄마는 놀라서 입을 다물었지만 곧 나를 안아주었다. 그래. 그럼 더 찾아봐야지. 사랑은 포기할 게 아니야. 엄마의 지지로 나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수아의 친구들을 만났다. 하나는 속삭였다. 수아가 부산으로 갔을지도 몰라. 친척 집에 부산. 멀었다. 하지만 나는 기차표를 끊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여정은 내 인생의 첫 모험이었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풍경, 녹색 들판, 바다의 푸른 물결이 내 마음을 달랬다. 부산에 도착한 나는 수아의 친척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노모가 나왔다. 수아, 여기 없어. 하지만 어제 왔었지? 울면서 집에 못 가겠어요라고 하더라. 그녀는 편지를 건넸다. 수아의 글씨였다. 지은아, 미안해. 내 고백이 너무 충격이었어.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가족 때문에 도망칠게. 잊어줘. 편지를 읽고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편지 끝에 그녀가 제주도로 갈 거라는 힌트가 있었다. 제주도, 한국의 낭만적인 섬, 연인들의 성지.
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날아갔다. 섬의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렌터카를 빌려 그녀가 좋아하던 해변을 돌았다. 성산일 출봉, 섭지코지 모든 곳에서 그녀를 불렀다. 마침내 한적한 해변에서 나는 그녀를 보았다. 검은 모자를 쓰고 파도 앞에 앉아 있는 수아.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수아야, 나는 달려갔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지은아. 어떻게 여길.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찾았어. 너 없이 못 살아. 우리 같이 싸우자. 그녀는 내 품에서 울었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아빠가. 동성애는 병이라고. 우리는 해변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가족 압박, 내 두려움, 한국 사회의 편견. 하지만 그 섬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제주의 푸른 바다가 우리를 감쌌다. 그 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수아의 가족과 대면했다. 아버지는 처음에 분노했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마음을 열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상담소를 찾았고 LGBT 커뮤니티에 합류했다. 한국에서도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내 그림 속의 수아가, 그녀의 꿈 속에 내가 있었다. 사랑은 잃어버린 나를 되찾아 주었다. 수아와 나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곳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었다. 대학 신입생으로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나는 홍익대 미대에, 수아는 연세대 의대로. 아침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했다. 오늘 수업 끝나면 한강 산책하자. 수아의 미소가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여전히 연약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잔재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했다. 어느 가을날 캠퍼스 축제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손을 잡았다. 친구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와, 둘이 사귀는 거야. 누군가 속삭였다.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덕분에. 하지만 그날 밤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변태 새끼들. 당장 해쳐. 혐오의 말들이 우리를 찔렀다. 한국의 인터넷은 잔인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떨었다. 포기 안 해. 우리 사랑은 진짜야. 가족 쪽도 쉽지 않았다. 수아의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다. 명절에 집에 갔을 때 그는 나를 피했다. 수아야, 남자친구 없어. 그 물음에 수아는 대답했다. 아빠, 지은이가 제 인생이야.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섰다. 여보, 시대가 변했어요. 우리 딸이 웃는 게 중요해요. 그 후 아버지는 서서히 변했다. 한 번은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수아를 잘 부탁해. 그 말에 눈물이 왔다. 나는 그림을 그리며 수아를 표현했다. 우리의 첫 키스, 제주도의 해변, 비 내리는 졸업식. 전시회에 출품하자 반응이 뜨거웠다. 이건 LGBT 사랑 이야기인가? 기자들이 물었다. 나는 당당히 말했다. 네, 진짜 사랑입니다. 수아는 내 곁에서 손을 잡았다. 우리의 이야기가 언론에 실렸다. 한국 사회의 작은 변화였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한강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넘어질 때마다 서로를 잡아주었다. 사랑해, 지은아. 수아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렸다. 우리는 키스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수아의 의대 생활이 힘들어졌다. 교수들의 압박, 끝없는 공부.
나 포기할 것 같아. 그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우리는 밤새워 공부했다. 내 그림이 그녀의 휴식처가 되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는 날,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우리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냈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다. 대학 생활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수아의 친척 모임에서 삼촌이 말했다. 수아야, 이런 식으로 살면 결혼은 어떻게 해? 수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결혼은 지은이랑 할 거예요.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는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죄야?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곧 변할 거야. 우리가 먼저 바꾸자. 우리는 LGBT 단체에 참여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나도 고백 후 가족과 단절됐어. 누군가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청소년 상담, 학교 강연. 수아의 의학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치유예요. 그녀의 말에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과정에서 나는 새로운 드라마를 겪었다. 전 여자친구라니 짝사랑 상대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때 나를 좋아했던 민지였다. 지은아, 아직도 나 생각해.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수아가 알았다. 믿어. 그녀의 눈에 불신이 스쳤다. 우리는 싸웠다. 너 나보다 그녀가 더 좋아. 수아의 외침이 아팠다. 나는 울며 말했다. 너만 사랑해. 증명할게. 우리는 화해의 키스로 끝냈다. 그 사건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여름 휴가, 우리는 강원도로 여행 갔다. 바다 앞에서 캠핑,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뭐 하고 싶어? 함께 사는 집, 아이들, 수아의 꿈이 현실이 될 날을 상상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불가능했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가을, 내 전시회가 열렸다. 수아의 초상화가 메인 작품이었다. 관객들이 감동했다. 이 사랑의 깊이가 느껴져요. 리뷰가 나왔다. 성공의 기쁨 속에 우리는 더 강해졌다.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수아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 반지가 빛났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했다. 우리의 약속은 영원했다. 결혼 약속 후 우리의 삶은 더 바빠졌다. 법적 결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약식을 올렸다.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수아의 아버지가 축사를 했다.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이제 내 행복이야.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직장에서의 차별.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지만 동료가 알자 소문이 돌았다. 레즈비언이라니 클라이언트가 불편해할 텐데 상사가 은근히 압박했다. 수아도 의대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 여성 환자가 불편해해 교수님이 말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포기 마, 우리 목소리를 내자. 우리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두 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을 공유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댓글과 혐오 메시지. 응원해요. 지옥 갈 거야. 우리는 지쳤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독자가 편지를 보냈다. 당신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나도 커밍아웃 할게요. 그 말이 우리를 일으켰다. 여름, 우리는 해외로 여행 갔다. 캐나다, 동성 결혼이 합법인 곳 토론토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선 자유로워. 수아가 웃었다. 우리는 현지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들의 공감이 따뜻했다. 돌아와서 우리는 더 결의했다. 한국도 바꾸자. 가을, 대형 시위가 있었다. LGBT 권리 행진. 우리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사랑은 평등하다. 외침이 서울을 울렸다. 경찰의 물대포, 반대 시위대의 야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수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박수가 터졌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우리는 춤췄다. 친구들의 축하 속에 우리의 사랑은 빛났다. 하지만 갑자기 수아의 건강 이상이 왔다. 피로가 쌓여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의사가 말했다. 나는 그녀 곁을 지켰다. 미안, 지은아. 내가 약해. 아니, 강해. 함께 이겨. 수아의 병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주말마다 근교로 피크닉. 공원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처음 웃어줄 때부터 사랑했어. 내가 말했다. 수아가 키스했다. 나도. 내 고백이 내 인생 바꿨어. 건강이 회복된 후 수아는 인턴십을 시작했다. 병원에서 LGBT 환자 상담을 맡았다. 이분들처럼 나도 아팠어요. 하지만 사랑이 치유해줬어요. 그녀의 말이 환자들을 감동시켰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LGBT 테마의 포스터를 만들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봄, 벚꽃 축제에 갔다. 졸업식 날을 떠올리며 우리는 웃었다. 그때 사라지지 말았어야 했어. 수아가 말했다. 사라진 덕에 더 강해졌어.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여름, 우리는 책을 썼다. 사라진 그녀, 찾은 사랑이라는 자서전.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이건 한국 LGBT 문학의 새 장이 될 거예요. 편집자가 말했다. 책이 나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우리는 말했다. 사랑은 국경과 성별을 초월해요. 가을, 결혼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우리는 청원에 서명하고 로비 활동을 했다. 변화의 물결이야. 수아가 흥분했다. 시위에서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번엔 지지자가 더 많았다. 겨울, 눈이 내리는 밤, 우리는 지붕 위에서 별을 보았다. 10년 후엔 어떨까? 아직도 이렇게 손잡고 우리의 꿈은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가 기다렸다. 수아의 전 남자친구가니 가족이 소개한 사람 뒤 나타났다. 수아야, 다시 만나자. 내가 레즈라고. 착각이야. 그는 집 앞에서 기다렸다. 수아는 단호했다. 이미 행복해. 사라져.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나를 협박했다. 너 때문에 수아가 망쳤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과거를 용서하자. 상담사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우리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5년째를 맞이했다.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이 모였다. 축하해. 두 사람, 토스트가 오갔다. 수아의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이제 딸처럼 느껴져.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직장 생활이 안정되었다. 나는 스튜디오를 확장했다. 수아는 전문의가 되었다. 병원에서 LGBT 클리닉을 열었다. 환자 수가 늘어요. 변화예요. 그녀의 성과가 뉴스에 나왔다.
봄, 우리는 해외 컨퍼런스에 초대받았다. 미국에서 LGBT 리더십 포럼. 한국 대표로 오세요. 우리는 영어로 발표했다. 우리 이야기가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여름, 제주도로 밀월 여행. 법적이지 않지만 우리의 두 번째 신혼여행. 해변에서 맹세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할게 파도가 증인이었다. 가을,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 거리로 나선 우리는 울었다. 드디어 포옹이 이어졌다. 우리는 첫 결혼 신청자 중 하나가 되었다. 겨울, 결혼식 날의 서울의 호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우리는 서약했다. 너를 사랑하며 나 자신을 찾았어. 목사님이 축복했다. 가족, 친구들의 눈물이 빛났다. 하지만 결혼 후 새로운 도전. 아이 문제. 입양할까? 우리는 토론했다. 한국의 입양법은 엄격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대리모, IVF 옵션을 탐색했다. 어느 날 수아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왔다. 양성, 기적이었다. IVF 성공. 우리의 가족이 시작되었다. 임신 소식에 우리는 환호했다. 아기 올 거야. 병원 검진, 초음파 모든 게 설렘으로 가득했다. 수아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보며 나는 매일 스케치했다. 우리 딸, 우리는 성별을 알았다. 여아였다. 가족들은 축하했다. 수아의 어머니가 물었다. 이름은? 지수. 지은과 수아의 합 완벽했다. 여름, 더위 속에서 수아는 힘들어했다. 등이 아파 나는 마사지했다. 밤에 불안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졸업식 날, 내가 사라졌을 때 그때부터 운명이었어. 가을, 아기 방을 꾸몄다. 분홍 벽지, 동화책. 좋은 엄마 될 수 있을까? 수아가 물었다. 이미야. 최고야. 겨울, 출산일, 병원에서 나는 기다렸다. 수아의 비명, 아기의 울음소리. 지수가 태어났다. 아름다워 우리는 안고 울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육아 생활. 밤낮 없는 피로, 하지만 행복. 지은의 그림이 지수의 미소였다. 수아의 진료가 가족의 안정이었다. 봄, 지수의 첫걸음. 공원에서 우리는 박수를 쳤다. 엄마,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여름, 가족 여행. 제주도로 다시. 이번엔 3명 해변에서 지수가 웃었다. 우리의 사랑이 열매를 맺었다. 가을, 나는 책 2번째를 썼다. 사랑의 열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가족이 제 힘입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지수가 선물을 풀었다. 사랑해, 엄마들, 우리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작은 드라마. 지수의 학교 문제. 엄마 둘이 왜? 친구가 물었다. 우리는 설명했다. 사랑으로 가족이 돼 학교 상담, 커뮤니티 도움. 지수는 강해졌다. 10년이 흘렀다. 지수는 10살 소녀가 되었다. 학교에서 예술 클럽, 나처럼 그림을 그렸다. 수아는 병원장. 나는 출판사 대표.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졸업식 날 지수의 초등학교 졸업. 우리는 손잡고 앉았다. 엄마들, 고마워. 그녀의 말에 과거가 스쳤다. 내 졸업식, 수아의 고백, 사라짐. 이제는 웃음으로. 여름, 가족 캠핑. 산에서 별을 보며 우리는 회상했다. 그때 사라지지 말았어야. 사라진 덕에 여기 있어?
가을, 법안 변화. LGBT 권리가 더 강화. 우리의 활동이 기여했다. 상을 받았다. 변화의 선구자. 겨울, 지수의 생일 파티. 친구들이 왔다. 엄마들 멋져, 그녀의 자랑에 뿌듯했다. 드라마는 여전했다. 수아의 건강 재발. 암 초기. 치료할게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곁을 지켰다. 화학요법, 수술. 지수가 그림을 그려주었다. 엄마, 이겨. 치료 끝, 수아가 회복했다. 너 덕분이야, 우리는 더 소중히 여겼다. 봄, 벚꽃 아래 산책. 사랑해, 영원히 우리의 키스가 봄바람에 흩어졌다. 여름, 지수의 중학교 입학. 새로운 시작. 우리는 응원했다. 가을, 책 세 번째. 영원한 사랑. 전 세계 번역. 겨울, 명절. 가족 모임. 아버지의 미소. 행복해.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사라짐에서 시작해 영원으로.